MZ세대의 표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 봐요. 야, 젊은 네가 창의적인 생각 좀 해봐라. 야, 요즘 애들은 뭐 어디를 좋아하냐,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하냐, 어느 순간 뭐 에너지를 같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좀 더 어린 애들 얘기 같은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껴넣어서 얘기를 하지? Z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나. 진짜 MZ랑 이제 소통이 가능한 방식인가? 안녕하세요. 10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91년생 홍정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잡지 않은 세계를 출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91년생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를 이제 많이 부르실 때 MZ세대 이렇게 많이 부르니까 네. 일하시는 업계가 그런 세대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던. 아, 그쵸. 네, 그래서 너무 그게 질려서 이번에 이 책을 내게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대체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는지. 사실 91년생이면 좀 가운데거나 그 MZ세대 앞쪽에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되게 MZ세대의 표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 봐요. 야, 젊은 네가 창의적인 생각 좀 해봐라. 아니면 야, 요즘 애들은 뭐 어디를 좋아하냐,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요즘 세대를 뭔가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MZ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쓰이니까 야, 요즘 MZ세대들은 주어로 쓸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업계에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미디어랑 마케팅 측면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기엔 아,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많이 불리는 말인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래퍼 이영지가 말했던 것처럼 네. MZ세대는 정작 내가 MZ인 거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듯이 사실 다른 뭐 X세대 뭐 옛날 그런 세대들이 있던 거에 반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MZ라는 이름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세대로는 아마 X세대라든지 아니면 88만 원 세대 이 정도가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88만 원 세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대론이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균적인 20대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수정한 게 88만 원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요.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좀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세대론이었었는데 갑자기 그 뒤에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가 별로 막 그렇게 특징적이지가 않았어요. 애당초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해보시면 막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고 그냥 시작점이 어딘지도 아무도 몰라요. Z세대는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고 날 때부터 아이폰을 쥐고 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빠지잖아요. 그냥 합쳐버린 어느 순간 세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좀 더 어린 애들 얘기 같은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껴넣어서 얘기를 하지? Z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나 우리한테는 저 사람들이 이미 꼰대인 경우도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점점 당사자들이 멀어지는 세대론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너무 큰 덩어리를 그냥 한 번에 합쳐버린 거죠. 이게 거의 10대에도 들어가고 네, 넓게 잡으면은 정말 30대 후반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세대의 뭔가 특징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네. 이상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거 다 MZ라는데 약간 그거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기 어려운 좀 어렵죠. 그렇게 네.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뭔가 약간 저는 되게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게 그 메타버스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네. 한동안 이 메타버스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열풍이었잖아요, 반짝. 뭐든지 메타버스를 붙여야 될 것 같고 그냥 그래야 잘 나가는 것 같고 요즘 유행인 것 같고 맞아. 처음에 제 친구 한 명이 야 너네 제페토 써봤어? 하는 거예요. 시큰둥해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일단 다 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다 가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예전에 싸이월드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진짜 콧구멍키까지 다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저런 걸 펼칠 수 있는데 약간 공감이 어느 순간 좀 안 되기 시작하고 이게 약간 조작도 쉽지 않고 해서 나온 다음에 이게 실제로 애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가 찾아봤는데 막 리뷰도 적극적으로 이 앱을 예찬하는 것들이 많고 제 주변에 실제로 몇 번 물어봐도 재밌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매일매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놀이터 같은 익숙한 존재가 돼버린 거고 학교를 안 가는 시절이 또 많았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일상을 실제로 대체하는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20대들은 사실 뭐 교우관계가 막 이렇게 발전되던 그 시기에는 그냥 대면 만남을 많이 했고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경우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유용하면 쓰는 게 된 것 같은 거죠. 30대는 그냥 필요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뭐 회사에서 마케팅을 네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제 내가 그걸 기획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이 메타버스를 뭔가 테마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테마 투자 같은 거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예 다른 식으로 이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MZ세대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를 써야 MZ세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맞아. 가버리는 마케팅이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뭉뚱그려서 키워드로 소비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는 그 세대별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진짜 MZ랑 이게 소통이 가능한 방식인가 그게 의문이 든다. 이렇게 묶어가면서까지 우리나라에서 MZ 세대론 이런 게 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좀 저와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서 그럴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 나이를 의식하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어린 여기자, 담백한 이 내 후배 이게 아니라 20대다운 생각을 하고 20대다운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궁금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20대 여기자가 의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안 하면 야 너 되게 20대 같지 않다. 너 되게 MZ세대 같지 않다.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잘 나가는 동네를 놀러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역시 요즘 MZ세대들은 노는 데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뭐 20대답다, 30대답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20대 다움을 규정하고 싶고 30대 다움, 40대 다움을 규정하고 싶어서 자꾸 세대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50대 다움, 60대 다움도 다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그 세대의 그 다운 틀 안에 좀 가둬놓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쓰기에는 MZ세대에 대해서 썼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세대론 자체가 그렇게 저는 막 좋은 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도 결국 또 무슨 지금 알파 세대였나요? 새로운 또 세대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세대론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나이에 좀 집착하는 만나자마자 몇 살인지 물어보고 약간 그런 거에 좀 중요한 사회이다 보니까 나이로 재단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들고요. 기자님이 MZ라는 용어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봤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네.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MZ세대들의 특성 이렇게 쭈쭈쭈 분석글 나오는 거 봐도 그럴듯한 게 있긴 그쵸.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거나 아니면 이건 Z세대에서 훨씬 더 진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라든가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한쪽의 특성인 거예요. 10대부터 30대까지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은 대부분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이걸 그냥 MZ세대는 이래 라고 하기보다는 둘 중에 뭐에 가까운지만 생각을 해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M과 G라도 구분을 하자. 그렇죠. Z세대의 특징이 아마 이제는 좀 더 쓸모가 있겠죠.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육하 원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거든요. 세대론을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트렌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앞에 MZ세대를 껴넣어버리는 습관 같은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누구에게 왜 무엇이 유행하는가 이거 세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보기엔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포켓몬빵이 지금 막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MZ세대 포켓몬빵 뭐 열풍 다시 돌아와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면은 아 요즘 유행이구나 하고 그냥 쉬어요. 그냥 가버리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게 누구에게 유행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은 옛날 느낌인데 재밌는데 하면서 찾는 10대, 20대거나 아니면 드물게 추억의 띠부띠부시라면서 찾는 밀레니얼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 그게 유행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게 왜 유행일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좀 진단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를 그쵸. 찾을 수도 있고 보통은 MZ 이렇게 하는 게 다 마케팅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좀 더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또 세부적인 그쵸, 나눠봐야 마이크로로 접근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실 그 트렌드를 자꾸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네. 그냥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요즘에 뭐 네 친구들은 주말에 어딜 가냐? 야 너네들도 등산을 갈 때 뭐 레깅스를 입니?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현상을 물어보면 되는데 야 너 MZ세대지?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야 너 MZ세대지? 이 말문을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물어보려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질문이 제가 대표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MZ세대를 대표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20대 유행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30대 유행을 물어보는 건지 야 너 MZ세대지? 야 너 이거 잘 알지? 야 말문을 열면은 제가 잘 답변을 못 하겠을 때가 많아요 그 질문들이. 이게 나만의 특성인지 전체적인 건지 저도 막 모르니까 나도. 그런 태도도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면 소통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담아봤습니다.